우리가 경매로 올리고 있는 수익률은 워렌 버핏보다 높습니다. 워렌 버핏이 와서 우리한테 배워가야 될 정도예요. 야, 3억짜리 사는데 얼마 안 남네. 얼마 안 남아요? 10년 남아요? 단타 매도를 위주로 세팅을 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물건 하나를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 서울이 아파트가 계속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다들 또 아파트에 몰려가는 현상이 좀 생겼어요. 아파트가 재미없는 시기가 다시 도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트가 아닌 다른 형태의 물건들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빌라를 같이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사건 번호는 23타경 119545번이고요. 서울 양천구 목동이에요. 목동 하시면 다들 아시죠? 대한민국 사교육의 1, 2번지 정도쯤 되는 좋은 지역이고요. 이쪽으로는 계속 재개발 이슈들이 있으면서 기대감을 품는 위치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지역 중에 하나죠. 빠르게 물건에 대한 설명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사건 번호 23타경 119545번이고요.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리고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빌라고요. 대지는 7평, 그리고 건물이 전용 평수 13평, 감정가는 800에 시작이 됐고 지금 유찰이 1회가 됐고 한 번 더 유찰이 돼서 3회차입니다. 그러니까 감정했을 때 당시보다 많이 싸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늘 그렇듯 저는 입지 먼저 확인을 하니까 입지를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는 데가 오늘의 물건지고요. 그리고 물건지 옆으로 쭉 보이시죠? 목동 1, 2, 3, 4, 7단지 이렇게 세로로 쭉 붙어 있는 데하고 가깝다. 그리고 우리 물건지 위에는 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강서고등학교가 있고 지하철역하고는 좀 멀어요. 지하철역은 거리가 꽤 있습니다. 거리가 900m 걸을 일은 거의 없죠. 보통 마을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될 거고 목동 학원가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학원가들이 형성이 되어 있죠. 좀 이따가 아시를 통해서 학원가 위치랑 요거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물건을 뽑은 이유는 빌라로서의 가치도 훌륭하게 있지만 앞으로 주변이 개발이 되면서 내가 아파트가 되지 않아도 좋아요. 지금 다들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빌라가 아파트가 빵 되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굳이 아파트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주변에 고급화되어 있고 좋은 아파트가 생기면 그 주변에 인프라가 새로 구성이 되면서 전반적인 가격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빌라를 가지고 있더라도 같이 상승을 합니다.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허름한 빌라가 새 아파트가 된다 그러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된다. 내 거 바로 옆에 아파트가 생겨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실 한번 열어볼게요. 자, 우리 물건지는 강서고등학교 밑에 있는 요 빌라인데 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슈를 한번 열어볼게요. 보이시나요? 목동 1단지 쭉 해서 안전진단 그리고 1단지, 2단지 쪽으로 목동 학원가가 1차적으로 있고요. 밑으로 목동역하고 오목교역 사이에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죠. 그럼 우리 물건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 3080 도심 9차로 이제 주민설명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되면 좋아요. 모아타운도 바로 위에 있고 되면 좋은데 아직은 뭐가 진행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 말고 그냥 현재 있는 가치만 부여를 하고 나는 경매로 시세보다 현저하게 싸게 삼으로써 안전마진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목동 1, 2, 3, 4 쭉 이 단지는 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좋은 단지인 1, 2, 3, 4단지하고 인접해 있는 깨끗한 빌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물건 가지고 사고팔고 하는 거예요. 대략적인 지역 얘기는 했으니까 물건으로 돌아와서 사진 한번 볼게요. DS 프라다 B 전체적으로 나쁜 모습이 아니다. 그 사진에서 봤을 때 지금 보면 주차 차단기가 이렇게 딱 걸려 있죠. 다른 사람들이 주차하기 쉽지 않겠다. 입주민들만 주차를 할 수 있다. 괜찮다. 보통 이런 빌라촌 가면 물론 자기 거주민들 우선으로 주차를 하긴 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차들도 실질적으로 주차를 하거든요. 왜 저희들도 빌라에 임장 가거나 하면 공용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물건지에 주차를 하거나 인근 빌라에 주차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두 번째 사진을 봤더니 천장도 깨끗하고 키패드도 깨끗하고 관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문도 크게 되어 있고 연식이 오래되지 않아서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지금 보면 법원에서 날라온 등기 스티커들이 붙어 있죠.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경우는 거기에 임차인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우편함에도 지금 우편물이 가득 쌓여 있는 걸로 봐서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빌라의 이름이 있는데 B동이에요. B동이 있다는 얘기는 A동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이름으로 단지를 구성한 빌라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차하는 데가 넓게 되어 있네요. 우리 물건지의 앞도로에 계단으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가 있네요. 네, 요 길인데 요 길에서 요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따가 로드뷰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A동, B동 두 동이 있는 빌라다. 그리고 지금 개황도, 빌라를 볼 때 개황도를 가장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정보를 찾으면 정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만 가도 도면이랑 다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빌라들은 도면이 안 떠 있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아주 친절하게 도면이 떠 있으니까 이걸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방이 3개예요. 방이 3개고 발코니가 하나인데 확장형 발코니로 거실도 넓혔고 큰 방도 넓혀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방 3개 그리고 화장실 하나 이렇게 있는 전형적인 3룸 구조의 빌라다. 근데 전체 모습을 봤더니 계단이 가운데에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의 경우는 필로티 2층이 로얄층이긴 한데,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게 문제인 거지, 이게 4층이나 5층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2층보다는 임차인이 안 들어올 거고 시세도 살짝 쌀 거예요. 조사할 때 그 기준에 맞춘 가격을 조사하고 그거보다 싸게 낙찰받아서 수익을 거두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로드뷰 한번 볼까요? 요거죠. 주변 골목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우리 고등학교 쪽으로 한번 올라가는 길을 한번 볼게요. 고등학교 쪽으로는 우리 빌라에서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라가면 고등학교가 나온다. 자, 우리 학원가도 한번 보고 갈까요? 학원가? 2단지 앞에 학원가. 2단지 앞에 학원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세요. 이렇게 위로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학원가 시작입니다. 쭉 학원가. 저 뒤로도 올라가도 다 학원가예요. 그리고 오목교역하고 그 사이에도 학원가입니다. 우리 물건은 언제 지어졌냐? 우리 물건은 사용 승인일이 2012년도 11월. 그러니까 지어진 지 약 12년 정도 됐고, 방이 3개, 화장실 1개인 물건이고, 그리고 평수는 44제곱미터다. 요거를 머리에 놓고 주변의 시세를 조사할 때 요 조건을 걸어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세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이버 부동산에 가시면 조건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빌라고요. 방 개수는 3개, 화장실 1개, 사용 승인일이 2012년도니까 10년에서 15년 정도 된 거를 볼 겁니다. 강서초등학교 근처니까 볼게요. 얘는 3억 7천인데 우리 것보다 면적이 훨씬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3억 7천보다는 당연히 싸겠다. 우리 물건지 위에는 3억 6천인데 얘는 46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거랑 비슷하죠. 그런데 3억 6천이에요. 우리 거는 3억 6천이랑 비슷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 물건의 내용을 볼게요. 내용을 보시면 5층 중 3층이고요. 그리고 준공이 2012년. 우리 거랑 똑같네요. 그리고 대장상에 봤더니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랑 모양이 완전 똑같습니다. 연식도 비슷하고, 그럼 우린 3억 6천 정도 되려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옆에 블록 한번 볼게요. 2억 2천이고 우리 거보다 작습니다. 낙찰 받고 나서 이 정도의 인테리어는 다 할 거니까 그러면 2억 2천보다는 비싸겠고,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목동 4단지 쪽으로 볼게요. 목동 4단지 쪽은 3억 2천 정도인데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에 6층 55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는 3억 2천보다는 조금 싸야지 거래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건 세를 안고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월세를 한번 찾아볼까요? 월세를 봤더니 1억 8천에 20만 원, 3천에 90만 원 정도.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내가 낙찰 받고 월세를 돌리던가 전세를 돌리던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가 수익률도 한번 돌려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시냐?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매물보다 싼 게 있으면 바로 사시겠다고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럼 내 마음에 생각한 금액이 있을 거야. 여기는 3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럼 나의 타겟은 3억인 거예요. 이 목동 1, 2, 3, 4단지 근처에 있는 거면 내가 바로 사겠다. 계약금 바로 쏘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금매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금매를 찾아내서 그 금매의 위치랑 우리 거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모양도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 금매보다 난 얼마를 더 남기고 싶은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그 가격으로 입찰하시는 거. 만약에 조사를 했더니 금매가 3억까지는 없고 3억 2천 있어. 그러면 오케이. 나는 그러면 2억 9천 입찰하겠다. 2억 9천에 입찰을 해서 폐차를 하면 바로 3억 2천짜리를 사러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3억 2천도 금매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세보다 다만 몇 천이라도 쌀 거거든요. 물건을 조사하면서 거래할 수 있는 일반 매물을 눌러놓고 와야 돼요. 경매로 3천만 원 벌 거 일반 매매로 1,000만 원을 벌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임장하는 수고들이 전부 다 나한테 수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오케이 경매 다음 물건이 있으니까 계속 빼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일반 매매랑 경매를 계속 섞어가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세를 조사하실 때 경매 나온 물건을 팔아보십시오. 이걸 파는 방법들은 뭐 저희 회원님들한테는 다 알려드리고 있지만 뭐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어쨌든 물건을 팔아보십시오. 내가 팔았을 때의 가격하고 내가 산다고 갔을 때의 가격이 다릅니다. 권리 분석 해볼게요. 너무 간단한 거라서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또 보시는 분들이 초보이신 분들이 많아서 얘기를 해드립니다.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저당, 저당, 다음류, 압류, 전세권 설정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담보 가등기가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기준 권리인데 그 중에서 제일 빨리 온 게 뭐냐를 찾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경매가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열어보시면 2020년 7월 29일 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설정한 가압류가 제일 먼저 생긴 권리고 그 밑으로는 전부가 소멸이 되는 그런 아주 깨끗한 물건입니다.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주택임차권이 등기상에 있어요. 이걸로 봤을 때 임차인이 하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가압류가 20년 7월 29일인데 이 땡땡님께서 20년 1월 31일 날 전입을 했습니다. 전입을 했을 당시에는 가압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르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2억 3천에 전세를 들어왔는데 모르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거죠. 확정일자도 받았고 배당 요구도 했습니다. 중요한 거 뭐죠?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했는가? 경매는 채무자의 빚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변제를 해주는 수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과정인데 이 과정 중에서 돈을 받아갈 권리가 있는 사람은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받아갈 돈이 몇백억이 있어도 법원에서 주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배당 요구 종기일은 24년도 1월 3일입니다. 24년도 1월 3일보다 더 빨리 요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도 갖추고 있고 확정일자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제외하고 그리고 소액임차인을 제외하고 거의 1순위겠죠. 근데 밑에 보시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또 하나가 있어요. 날짜가 똑같습니다. 임차인분이랑 날짜가 똑같고 금액도 똑같아요. 이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험을 들었고 보증금을 보험으로 처리하고 받아서 가셨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기타 상황을 읽어보시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매 신청 채권자이고 그리고 임차권 등기자 이땡땡님의 반환 채권을 승계한 승계인이다. 즉 이땡땡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주의사항이 또 하나가 있어요. 임차인 및 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각한다. 이 얘기가 뭐냐? 원래대로라면 배당으로 다 못 받는 보증금이 있으면 낙찰자한테 나머지 돈을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나 달라고 안 할게. 그냥 배당으로 받는 만큼만 나 받아가고 그냥 이 사건은 깨끗하게 해결해 줄게 라는 뜻입니다. 소위 말하는 허구 물건이죠.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했으니까. 허구 물건을 지금 자체적으로 낙찰을 받아가고 있죠. LH에서 모든 물건을 다 낙찰받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거기에도 흐르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허구 물건들 다 LH에서 낙찰받아가는데 그거 입찰 하나 마나 아니냐? 입찰 하나 마나 아닙니다. 정말 꾸준하게 입찰하는 사람들만 낙찰받고 돈 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너무 깔끔한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감정가 3억 1,800, 최저가 2억. 지금 여러분이 봤을 때 시세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인테리어 싹 해놓고 나면 3억. 호가예요. 호가 기준입니다. 저는 지금 전화조사도 아직 하지 않았고 그냥 인터넷으로만 봤을 뿐이에요. 자, 매도 3억. 얼마 입찰할 거냐? 2억 5천. 자, 일단 우리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물론
물론 매매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비용 처리를 할 거라서 좀 더 수익이 덜 나도 괜찮지만 기본적인 수익 형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기존 유찰가에 최대한 붙여서 써볼 필요는 있어 보여요. 일단 지역이 지역이니까, 그리고 임차를 꾸준히 맞출 수 있는 3룸이니까. 그래서 2억 5천 그 언저리 아니면 유찰가를 살짝 넘기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서울이고 목동이고 그리고 계속 좋아질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임차 맞추면서 쭉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억 5천에 입찰을 한다 생각을 합시다. 그럼 대출 60%만 해볼게요. 2억 5천에 60%. 1억 5천 은행돈 끌어왔습니다. 우리 취득세 이런 거 계산 안 할게요. 자, 2억 5천에서 1억 5천 했으니까 내 돈 얼마? 초기에 1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증금 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월세도 제가 계산할게요. 저는 월세를 좋아하니까. 3천, 보증금, 월세 90. 그러면 얼마 들어가요? 내 돈? 실투금. 실투금은 7천. 그리고 매달 남는 금액은 34만원. 지금 여기에는 인테리어비 이런 거 안 넣었어요. 여기를 아방궁을 만들 게 아니잖아요. 딱 필요한 정도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인테리어비를 낮추는 방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하면 가성비가 있고 여기는 이렇게 하면 가성비가 있고 비싸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정도가 되는데 매도 차익은 얼마냐? 나는 2억 5천 썼잖아요. 나 탈출 얼마 할 거예요? 3억에 탈출. 야, 3억짜리 사는데 얼마 안 남네. 얼마 안 남아요? 5천이나 남아요. 5천이나. 이 3억이 여러분 돈 3억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린 돈은 얼마요? 7천. 7천 넣었고요. 명도비 인테리어 다 1,000 까자고요. 7천 넣고 4천 버는 게임. 우리가 경매로 올리고 있는 수익률은 워렌 버핏보다 높습니다. 워렌 버핏이 와서 우리한테 배워가야 될 정도예요.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다들 얼마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지. 내가 3억짜리를 샀다고 해서 내가 3억을 넣은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다들 착각을 하는 거지. 3억짜리를 사면 내가 3억을 넣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기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거야. 남기고 싶은 게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낙찰을 못 받겠지. 경매는 낙찰 받는 사람만 돈을 버는 구조예요. 낙찰 못 받으면 들러리예요. 과정 중요합니다. 근데 과정보다 더 중요한 건 결과예요. 자, 오늘 물건을 정리를 해보자면, 자, 첫 번째, 서울의 목동이다. 두 번째, 언젠가는 주변에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다. 세 번째, 지금이 가장 싸다. 네 번째, 너무 간단한 거다. 왜? 허그가 포기했으니까. 너무 간단한 거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덜 남겨야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에이 그러면 사람들 많이 들어와서 하지 말아야 되겠네 가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는 게 아니고, 경매에 들어와서 입찰하는 사람들은 다 돈을 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남기고 싶은 금액의 차이가 있는 거지 돈이 안 남는다는 게 아닙니다. 정리를 하다 말았군요. 지금 우리가 단타 매도에 너무 다들 열광을 해 있어요. 빠르게 명도하고 빠르게 세팅해서 빠르게 임차 맞출 수 있다. 아니면 빠르게 매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최고의 물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8월달이니까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임장 가보시고 입찰하시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수강생분들하고 낙찰 받으신 건물에 갔다 왔는데, 그분은 폐차할 걸 알았어요. 현재 시세에 비해서 입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금액에 비해서 본인이 쓸 수 있는 맥시멈 금액이 1억 넘게 저렴한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지만 가서 입찰하라 했습니다. 왜? 아무도 몰라요, 낙찰 결과는. 근데 낙찰을 받으셨죠. 어떻게 낙찰을 받았냐? 1차적으로 그날 비슷한 형태의 비슷한 수익성에 좀 더 좋아 보이는 물건이 다른 지역에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로 몰려갔어요. 그래서 이쪽은 입찰자가 빌라 아니고 아파트 아니에요. 다가구예요. 이쪽에는 입찰자가 35명이나 들어왔고, 여기는 입찰자가 2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2등을 했어요. 2등을 했는데 1등 하신 분이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1등이 낙찰받았던 금액보다 1억 이상 싸게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분명히 폐차일 거를 각오를 하고 갔는데 덜커덕 낙찰을 받은 거예요. 이런 기회들이 입찰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한테만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낙찰이 안 될 거야, 나하고는 먼 얘기야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입찰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입찰한 가격이 3등 안에는 들어야 되거든요. 3등 안에 드는 습관을 해야 본인의 욕심의 정도랑 본인의 운이 같이 작용해서 돈을 버는 건데, 맨날 최저가에만 넣어서 맨날 폐차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돈 못 벌어요. 남들이 벌고 싶은 금액이랑 내가 벌고 싶은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조사를 아예 잘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입찰을 했을 때 내가 몇 등인지, 남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꼭 같이 확인을 하시고 오셔야 돼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